안녕하세요. 다들 공부 잘 돼가시나요? 저는 하기 싫어서 영상을 켰어요. 사실 아까 전부터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빠진 게 있거든요. 친구들은 다 아는데 잭 팔라히라는 배우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그 배우 때문에 저도 그 배우가 여기에 점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점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괜찮나요? 이거는 제, 제 피부치가 사준 에어팟입니다. 원래 선물 같은 거를 사주는 애가 아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 카톡이 있어요. 갑자기 걔가 저한테 왜 에어팟을 안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응응 이러더니 다음날 택배로 왔어요. 진짜 짱이죠.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손을 진짜 벌벌 떨면서 이거 진짜 내 거 맞아? 이러니까 20년치 선물이래요. 20년 동안 못 챙겨줬으니까 안 챙겨줬으니까. 근데 나 진짜 여기에 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쵸? 진짜 점을 찍을까 봐. 얼굴에 점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뭔가 지나치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제가 전공이 법이에요. 진짜 다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린다고. 근데 진짜 재밌는 전공이에요. 이거를 볼 수험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굳이 수험생 아니더라도 로스쿨을 생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은 정말 재밌는 과목.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법은 정말 재밌는 과목이에요.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용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건데 저희 법률이 보통 일본법을 따와서 용어 하나하나가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법은 항상 법전을 보면 요즘 법은 안 그런 것도 많지만 한자랑 같이 병기가 되어 있죠. 그거는 왜냐면 뜻을 찾아보기 쉬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멜론 같은 거를 하면 제가 10월 9일에 멜론을 이제 안 듣고 싶다고 멜론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이제 안 듣기 하면은 언제부터 그 효과가 적용되는지 아세요? 이제 10월달 건 다 들어야 하고 11월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장래 효과 있는 해지인 거고 해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해지랑 다른 개념이겠죠? 장래효가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나 있었던 그런 권리를 다 회복하는 게 해제인데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계약금이 서로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해제한다 그러면 다시 돈을 다 돌려주는 거죠. 그게 해제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물론 제가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 법률사전을 하나 집필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학생들이 알면 좋을 법률들에 대해서 집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검토도 받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사실 유튜브로 찍고 싶다. 법이라는 건 정말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좋잖아요. 학부생이 알려주는? 전문가가 아닌 학부생이 알려주는? 학부생에게 알려주는? 약간 스터디처럼 그런 그런 채널을 저는 운영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법학과나 아니면 로스쿨을 나중에 진학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학부생 분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아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유튜브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나오면 소개를 드리겠는데, 같이 학회를 운영했던 친구들이 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법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하고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이랑 한번 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추진을 해볼게요. 준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준비 시행착오를 거칠 것 같아요. 늘 그렇겠지만 전문적인 영상으로 뻗어나가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 피하려다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봉사도 많이 하고, 사실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한테 가장 많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너 머리 왜 잘랐어? 거든요. 근데 뭐 사실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막 해보지는 않았는데, 왜 잘랐냐면요. 저는 사실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나 화장이나 옷이나 그런 거에 크게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옷을 하도 아무거나 입고 다녀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선생님이 돼서 보니까 어, 그게 많은 친구들한테는 아니더라고요. 옷이나 화장이 강요되고, 저는 또 심한 경우는 성형수술까지 강요를 해서 쌍꺼풀 수술을 한 친구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참,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서 생긴 외모지상주의랑, 또 하나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슈인 여성차별,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 착장, 머리 스타일,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가 당장 머리를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제가 저번에 체코에 갔다 오면서 제 체코에 같이 갔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체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코에서도 제 머리가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 정도면 아직 머리가 짧아서 받는 시선을 다 알진 못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한국에 가면 바로 잘라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선생으로 있을 때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 저렇게 화장 안 하고 머리 짧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여자 어른의 옵션이 되고 싶었어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화장이나 긴 머리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를 자름으로써 아이들도 한 명 한 명씩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잘라야겠다. 그래서 저는 잘랐습니다. 하도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어떤 시선을 받았냐 하면 첫 번째는 남자 같다 라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머리를 잘라서
남자 같다라는 얘기를, 남자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면 얼마나 사회적 성이라는 게 얼마나 별게 아닌지 오히려 느껴지지 않나요? 여자아이들한테도 남자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뭐 여자아이들이 머리를 잘라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남자아이들이 화장을 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강요받지 않는 사회를 나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옵션. 저는 하나의 옵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누군가 저한테 왜 머리를 잘랐냐고 하면 보여줄 영상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